자, 이 시간에 로그인할 회사는 제27회 기출문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FAT 1급 회사 코드는 기출문제 27회 회사 코드 3627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3627 주식회사 남부유통으로 되어 있죠. 네, 남부유통으로 로그인 해주시고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27회에서 주식회사 남부유통이라고 문제를 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15일 날은 어떤 회사로 시험 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이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도 살짝 읽어보세요. 여기까지는. 자, 우리 회사 오늘 시험 보는 회사는 무슨 회사냐? 커피와 차를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아, 커피 차 파는 회사다. 네, 법인입니다. 자, 실무 수행 시 유의사항은 언제나 같습니다. 6가지. 그래서 읽어보지는 않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2월 15일 날 시험 볼 때도 이 회계기간은 2019년으로 나올 겁니다. 아마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을 회계기간으로 해서 문제가 나온다. 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이해에 대해서 10점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3점.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거래처를 등록하라. 자, 거래처 파스구치 회사 정보에 정정사항이 발생했대요. 변경된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았다. 이거 변경된 거니까 이대로 고쳐라는 겁니다. 평가 문제. 사업자 등록증을 참고하여 변경사항을 수정하시오. 예, 여기서 확인해 볼 건 몇 개 안 돼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 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래처에서 파스구치를 검색합니다. 거래처에서 거래처 등록에서 안 됩니까? 잠깐만요. 처음에 했는데 거래처가 너무 많아서 안 보여요. 안 보이실 때는 이 스크롤을 위로 올린 다음에 컨트롤 F 하고 나서 파스 이게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면 뭐 그냥 찾으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서 여러분 이미 고치셨나요? 뭐뭐 틀렸나요? 대표자가 바뀌었나요? 예, 그걸 고쳐주셔야 돼요. 대표자가 이동준인데 여기 이창민이니까 잘못됐네요. 이동준으로 사장이 바뀌었군요. 자, 업태는 제조하고 도매인데 여기 도매가 하나 더 넣어야 되겠네요. 업태가 제조하고 콤마 찍고 도매 하나 더 넣어주고 커피 외에는 그대로 종목은 맞았고요. 주소는 연희로 110 주소 이상 없고 그러면 이제 뒤에 이메일 주소만 또 보겠습니다. 추가 사항에 가서 이메일 주소 DONG 이상 없고 2개 고쳤네. 대표자 바뀌었고 업태 바뀌었고 설마 사업자 번호가 바뀐 건 아니겠죠? 사업자 번호는 여간해서 안 바꿔요. 자, 그래서 요 2개 고치면 3점 주겠다. 네, 3점 얻었습니다. 닫아주시고.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개정 과목 추가 및 적요 등록 수정 3점. 개정 과목 추가나 적요 등록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주식회사 남부유통은 커피의 성분을 정밀 분석할 수 있는 전문 테스트기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별도의 개정 과목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219번 회사 설정 개정 과목을 테스트기로 정정하고 적요를 구분은 삼각으로 하고 적요 요 2개 등록하라는 거.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개정 과목 적요 등록 어디 있습니까? 딱 클릭하시고 여기서 몇 번을 눌러야 돼요? 여기서
숫자 219를 입력하면 되죠. 219 하면 219번은 바로 찾아가죠. 여기 회사 설정 계정 과목 여기 클릭해서 테스트 기로 입력해요. 테스트 기. 자, 테스트 기입니다. 엔터 치고 이게 삼각이래요. 삼각. 1번 선택해야 돼요. 구분은 삼각. 219번. 219번을 테스트기로 고치는 거예요. 219번 계정 과목. 네, 219.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219번에다가. 네. 네, 테스트기라고 그냥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입력이 돼요. 그리고 구분은 삼각으로 바꿉니다. 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삼각으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또 주어진 게 뭐 있죠? 현금 적용, 대체 적용. 예. 여기 현금 적용은 여기다 1번 하고 엔터 친 다음에 그대로 타자하는 거예요. 테스트기 구입 재비용 현금 지급. 테스트기 구입 재비용 현금 지급이라는 현금 적용 1번 입력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 대체 적용은 오른쪽이죠. 여기 번호에다 또 1번 엔터 그리고 대체 적용 입력합니다. 테스트기 설치비 미지급 그리고 엔터 치면 요거 3점입니다. 여기까지 입력하면 3점. 차분하게 오타 없이 잘 입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거래처별로 초기 2월을 등록해라. 4점짜리래요, 이거는. 자, 받으러움. 이거 입력할 게 꽤 많아요. 이런 거. 받으러움은 거래처 입력해야지. 이 어음, 요 번호도 입력해야지. 예, 초기 2월 할 게 많죠. 자, 받으러움과 외상매입금 두 개 나왔는데, 외상매입금은 간단하고, 받으러움은 좀 복잡합니다. 받으러움은 이것도 참고하시고, 이것도 참고해서 입력을 해야 돼요. 자, 받으러움부터 거래처 초기 2월 입력하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예.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죠? 거래처별 초기 2월 여시고 받으러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산이니까 110번에 있죠? 여기다 입력을 안 하고 입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받으러움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이 창에다 입력을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거래처 코드가 5008번이네요. 5008 엔터. 만기일자는 어디에 있어요? 밑에 어음 사진에 있죠? 2019-0512. 만기일자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이게 만기일자예요. 요거 지급기. 그 다음에 어음 번호는 어음 거기 사진에 오른쪽 상단에 있습니다. 004 2018-1212 12345678 9 그리고 엔터 하시고 금액은 600만원짜리죠. 금액에다가 6 플러스 엔터. 자수에서 엔터. 수치구분은 자수고. 발행인은 누가 발행했어요? 희망커피가 발행했죠. 예, 그래서 발행인에다가 코드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5008. 입력 안 되네? 그러면 물음표. 여기다가 검색하세요. 희망커피를. 네, 이렇게 입력하세요. 자, 배서인 없으니까 지나가시고 발행일자는 그 어음 사진에 있습니다. 2018년 12월 12일 2018-1212 거래일자는 거기 비고에
2018-1212라고 비고에 써 있죠? 같은 날이네요. 2018-1212. 어음의 종류는 전자어음이죠? 여기 어음 사진을 보면 전자어음이라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어음의 종류는 약속어음이 아니라 여기 눌러서 6번 전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지급기관 물음표 단추 눌러서 전자어음 사진에 보면 지급지가 국민은행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국민은행 확인. 지점은 여기다 타자하면 됩니다. 강남 지점이라고 돼 있죠? 강남 엔터. 그러면 600만 원짜리 하나 끝났어요. 닫아주심. 여기 밑에 차익이 0 떨어졌잖아요. 응? 어음 번호 아까 안 넣었나요? 저는 이거 없어졌지? 예, 넣어야 됩니다. 네. 아까 넣었는데 저도 004. 예, 어음 번호 넣어야 됩니다. 2018 1212 1234 56 789. 이미 등록된 어음이다. 아까 입력했는데 이미 등록이 됐는데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어음 번호 여기 보여야 돼요. 예. 자, 닫아주시고 이와 같이 받을 어음이 차액이 0 떨어지고 여기에 희망 커피 이렇게 나타나 있으면 요거 하나는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매입금 하나 더 해야 되죠. 개정 과목. 자, 외상매입금 부채니까 251번. 자, 외상매입금은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드란에다가 자, 5004번 5004 엔터. 금액만 입력하는 거죠. 내용은 입력할 곳이 없어요. 금액만 2천만 원. 그 다음에 5007 네, 금액만 입력합니다. 3천만 원. 세 번째 마지막이죠. 7002번 금액만 입력합니다. 2,500만 원. 그랬을 때 밑에 차액이 이렇게 0 나오면 잘 입력된 거예요. 외상매입금에 대한 초기 이월. 이렇게 세계거래처 입력해가지고 여기 차익이 0 떨어지면 잘 된 겁니다. 네? 외상매입금 안 나와요? 받으러 창을 여기를. 네. 그러면 이제 여기로 돌아왔죠? 거기다가 3개 쪼르르. 아까 받으러 창에서 안 나왔군요. 닫아줘야 나오는데. 네, 안 나왔네. 자, 이렇게 해서 기초정보관리 문제 10점 모두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문제 2번이 있잖아요. 거래자료 입력 문제 20점. 그래서 문제 2번에서 거래자료 입력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도 좋냐면은 FAT 1급에서는 말이죠. 일반전표 입력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전표 입력 문제를 20점 냈구나. 그래서 어떤 거는 3점, 어떤 거는 4점 이렇게 해서 내니까 한 4점, 3점짜리로 보면 한 6개, 한 6 내지 7개 문제 나오겠죠. 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3만원 초과 거래 자료에 대한 영수증 수취명세서 작성. 자, 어떤 내용이냐? 주차 영수증인데요.
36,000원짜리네요. 36,000원. 자, 자료 설명을 보니까 관리부 업무용 차량의 주차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다. 회사는 이 거래가 정규증명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를 검토하려고 한답니다. 자, 평가 문제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할 것 이랬습니다. 자,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 한 장으로 하면 간단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반 전표에 출금 전표로 하나 차량 유지비로 입력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영수증 수취 명세서 1과 2 서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개를 하기 때문에 4점을 주는 모양입니다. 자, 날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영수증에, 주차 영수증에 4월 10일로 날짜 되어 있죠? 자, 4월 10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서 4월 10일. 구분은 출금으로 하시고 차량 유지비로 하라. 문제에서 알려줬죠? 차량 유지비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관리부 차니까 판매 관리비가 됩니다. 822번을 꼭 골라야 돼요. 자, 차량 유지비 비용은 거래처와 적요 채점 안 하니까 지나가시고 여기다 금액을 36,000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전표 입력 1번 문제는 잘 됐어요. 그래서 평가 문제 2번을 하러 갑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평가 문제 2번이라는 것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클릭을 하십시오. 그래서 영수증 수취 명세서를 우리가 열어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2번 서식이 나타나요. 2번 서식에다 쫙 입력하면은요, 1번 서식은 자동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서식에 거래 일자부터 입력을 해볼까요? 2019-0410 거래 일자는 그렇게 되고, 상호는 천우 주차장, 성명은 천우희, 사업장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252) 사업자 등록번호는 12814 83868. 하이폰 없이 숫자만 넣어요. 그러면 하이폰 자동 들어갑니다. 거래금액 36,000원. 자, 구분해서 이런 주차장의 주차비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분에 해당되는 것은 그냥 엔터로 지나가십니다. 계정 코드는 차량 유지비로 처리했죠. 그래서 F2 눌러가지고 차량 유지비 검색합니다. 800번대 거 822. F2로 아마 검색을 해야 이게 코드가 입력될 거예요. 여기서 직접 검색이 안 될 때는 F2 눌러서 또는 더블 클릭 해가지고 검색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코드가 기억나면 822를 직접 여기다 입력하는 방법도 좋고요. 적요에는 거기다가 주차비죠, 주차비. 예, 내용이 주차비. 예, 적요는 내용을 적는 거예요. 주차비. 이렇게 엔터 치면은 영수증 수취 명세서 2번이 완성이 됐고요. 1번이라는 것은 여기 클릭을 해와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왔는가만 보시면 돼. 총계에 넘어왔으면 총계에 넘어와 있고 명세서 제출 대상에 넘어와 있으면 작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닫아주면서 저장을 합니다. 닫아줄 땐 여러분 여기 닫기 단추 여기 있잖아요. 영수증 수취 명세서 옆에 이거 눌러서 닫으면 저장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꼭 예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게 저장이 되어가지고 채점을 할 수 있겠죠. 자, 4점짜리 해결했습니다.
4점짜리 해결했고요. 자,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요? 2번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문제네요.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 3점짜리래요. 자, 자료 설명을 봅니다. 업무용 컴퓨터를 수리하고 대금은 현금 지급했어요. 평가 문제 거래 자료 입력합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로 하면 되죠. 이것도. 네. 날짜는 여기 영수증에 나와 있어요. 4월 15일. 컴퓨터 수리한 건 뭘로 할까요?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컴퓨터 고친 거는 수선비. 판매 관리비 수선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4월 15일 일반 전표 입력할까요? 4월 15일 일반 전표 출금으로 구분해 주시고 수선비 컴퓨터 수리한 건 수선비 820번이네요. 25,000원 차변에 입력하고 엔터 치면 끝. 간단한 문제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약소거음 배서양도. 자, 약소거음을 배서양도하면 받으러옴 대변이죠. 받으러옴 대변.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4월 26일 주식회사 다만세의 상품을 매출하고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을 강서유통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배서양도했습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는 감소하니까 외상매입금은 부채 감소 차변이고 어음을 배서양도했으니까 받을 어음은 대변이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자, 1번 거래자료 입력하고 평가 문제 하나 더 있죠. 자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받을 어음 현황에 반영해야 되죠. 이건 F3 눌러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4월 26일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해야 되죠. 입력하겠습니다. 4월 26일 날짜부터 정확히 하시고, 자, 대변부터 한다면 9분의 4번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 자, 받으러음은 어떻게 해요? 거래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받은 어음이에요? 다만세에서 상품을 팔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거래처는 다만 31112 적요는 지나갑니다. 대변에다가 얼마짜리예요? 462만원짜리 어음이죠. 462만원 엔터. 자, 차변은 뭐예요? 외상 매입금을 상환한 거죠. 그래서 부채 감소입니다. 차변에 251번 외상 매입금. 거래처 넣어줘야 돼요. 외상 매입금도. 자, 이 외상 매입금은 어느 거래처냐면 강서유통의 외상 매입금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래처가 다만세가 아니에요. 강서유통 5115번. 자, 쭉 가가지고 차변에다 똑같은 금액 입력합니다. 4620 플러스. 이렇게 하면 평가 문제 1번은 됐습니다. 2번이 뭐예요? 자금 관리하는 거죠. 자금 관련 정보는 받으러움이 자금 관련 정보에 해당이 돼요. 받으러움 입력한 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르셔라. 그러면 밑에 받으러움 현황이 나옵니다. 자, 배서양도니까 어음 상태를 2번으로 두면 안 되죠. 밑에 메시지 보이시죠? 배서는 3번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3으로 고치시고, 자, 배서양도 한다는 거는 우리 회사 장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음 번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블 클릭해 가지고 462만원짜리 찾으면 됩니다. 보이죠? 선택. 그런 다음에 엔터를 쳐보면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이동될 거예요. 지급거래처로 커서가 왔죠? 어느 거래처에 줬어요? 다만세, 아니, 발행인이 다만세고, 네, 어디다 줬습니까? 강서유통에다 준 거죠? 그래서 지급거래처에서 F2 눌러서 여기서 강서유통 검색하시면 돼요. 강서유통 5115번 여기까지.
여기까지 입력을 마무리하고 엔터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면서 밑에 자금 관리한 내용이 이 저교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4점을 얻게 됩니다. 4점짜리죠. 잘 되셨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이다. 뭔가요? 대출금 이자 계산서인데요. 날짜는 4월 30일이고요. 대출금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오늘 4월 30일 날 갚았네. 1,000만원 갚았어요. 그리고 이자도 냈어요. 20만원. 1,020만원을 갚은 겁니다.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갚았어요. 차입금이죠. 그러니까. 자, 보통예금에 찾으신 금액. 보통예금에서 돈을 이쪽으로.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갚은 겁니다. 자, 내 자료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자금대출 원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거래자료 입력하시오. 네, 그러면 보통예금은 감소했으니까 보통예금은 대변에 입력하고. 자, 원금 상환 이게 뭐예요? 차입금이죠. 근데 기간이 언제예요? 2019년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단기네, 단기.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죠. 부채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면 이건 차변에 오는 거죠. 부채 감소는 차변이죠. 거래의 판료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이자는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요 이자는 이자 비용. 차변에 비용 발생이니까 차변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단기 차입금 부채 감소 1,000만원, 이자 비용 비용 발생 20만원에 대변에 보통예금 우리은행 1,020만원. 이런 분계가 되는 것이죠. 단기 차입금도 중소기업은행 거래처 꼭 넣어줘야 돼요. 자, 입력합시다. 4월 30일 거래입니다. 4월 30일로 날짜 입력하시고. 자, 대변부터 입력한다면 대변이 보통예금이죠.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우리은행. 보통 금액은 1,020만원입니다. 10200 플러스. 그러면 이제 차변이 두 개로 입력되죠. 3번 차변에 하나는 단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 260번 부채예요. 거래처는 중소기업은행 98005네요. 짜자작 가가지고 1,000만원 차변에 입력해 주시고 엔터 치고 또 차변에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은 코드가 931번이네요. 이자 비용. 이자 비용 거래처와 적용 채점 안 하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여기다가 20만원. 근데 이자 비용에서 이게 엔터 치고 가면서 중소기업 은행이 이렇게 복사가 돼도 큰 문제 없어요. 지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뭐 중소기업 은행에 이자 비용 넣은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니까. 예. 그러나 채점은 안 해요. 비용 같은 거. 그러나 단기 차입금은 이런 식으로 넣으면 안 돼. 꼭 코드로 넣어야 돼요. 코드로요. 보통예금도 마찬가지. 코드로. 예. 근데 이자 비용은 코드로 안 넣어도 심지어는 이거 아무것도 안 넣어도 상관이 없다. 채점하고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이 문제 4월 30일 거래 잘 맞췄습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문제 있죠?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산재보험료.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를 25만 4,600원을 우리 회사가 납부했는데 영업사원에 대한 4월분 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일에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하라. 이거 특이하군요. 보통은요, 여기 아무 말 없으면 복리후생비로 하세요. 문제에서 뭘로 처리하라 이렇게 계정 과목을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산재보험료는 뭘로 해야 될까요? 예, 복리후생비로 하세요. 왜 보험료가 아니냐면은 보험료라 하는 것은 회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보험료만 보험료입니다. 그러면 이 산재보험료라는 건 뭐냐? 이 영업사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이걸 가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복리후생비로 처리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 회사는 이걸 보험료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는 여기 납부 날짜가 여기 밑에 5월 10일인가? 자, 문제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날짜가 중요합니다. 이게 5월 10일로 해야 될지 여기 있는 4월 30일인가? 밑에 자료 설명을 다시 보세요. 4월분 산재보험료를 납부 기한일에, 야, 여기에 납부 기한일이 어디로 돼 있어요?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칫 이거 요 날짜로 하면 틀립니다. 이 날짜가 아니라 납부 기한일에 납부했다. 5월 10일 날 납부했다. 그래서 날짜를 5월 10일로 하겠습니다. 5월 10일. 예? 납부가 4월 30일이라는 말이 어디 있죠? 없죠. 이거는 이제 고지서를 받은 날짜가 고지한 날짜가 4월 30일. 예. 납부 기한은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로 해야 맞습니다. 예, 5월 10일로 해서 대금은 그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기 때문에 대변이 보통예금이 되고요. 103번 보통예금 우리은행이죠. 우리은행 보통. 예, 금액은 여기 고지서에 있는 금액을 그대로 254,600원. 자, 차변은 보험료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니까 821번을 고르세요. 자, 보험료는 거래처 적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시고 254,6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는 6번째 문제. 증빙에 의한 전표 입력이다. 네, 주의해야 되는 건 취득세.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로 하면 안 돼요. 예, 차량 취득세면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합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 처리하세요. 자산으로. 취득세는 취득 관련 비용이기 때문에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라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자, 자료 설명을 봅니다. 영업부에서 사용할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납부 기한일에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거래자료 입력하는데 현금 지급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해도 좋고요. 차대변으로도 상관없고 여기서 납부 날짜는 요 날짜입니다. 수납인에 찍힌 거 5월 15일. 그래서 5월 15일 날 출금으로 하면서 자산 처리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으로 잡아주면 돼요. 금액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죠? 납부할 세액. 과세표준 이거는 차값이에요. 이걸 넣는 게 아니라 납부할 세액. 취득세는 이겁니다. 2516719.
자, 일반 전표에 날짜가 5월 15일이죠. 출금, 구분은 출금, 그리고 개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 208번. 208번 차량 운반구는 거래처와 적요 채점 안 하겠죠. 예, 차변에다 입력합니다. 2516710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리고요, 이 문제 해결됐죠?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문제, 여기까지가 이제 20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실수 없이 지금까지 잘했다 그러면 20점 다 맞는 거고, 내가 한 개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 두 개 실수했으면 두 개. 그러면 나머지 뒤에 이제 실수할 수 있는 건 이제 여러분이 몇 개, 매입매출 전표나 여기서 또 실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부가가치세 문제 보겠습니다. 남부유통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거래자료를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요. 부가가치세 첫 번째 문제는 지금까지는 계속 이렇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라 하면서 거래 명세표를 줘요. 그러면 이걸 보고 매입매출 전표에 입력한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것까지 해야 됩니다. 자, 자료 설명 보겠습니다. 상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했다. 상품 매출 대금 중에서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고 잔액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다. 혼합분계하면 되고요.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복수거래키를 이용해라. 이게 품목이 두 개니까 복수거래키 써야 되겠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해서 발급 및 전송해라. 네, 여러분 할 수 있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입매출 전표를 엽니다. 일반 전표는 이제 닫고 매입매출 전표를 열어가지고, 자, 날짜를 정확하게 먼저 입력을 하지요. 7월 10일이네요. 7 엔터 10. 자, 유형은 11번 과세매출이에요. 11번 과세매출. 자, 품명은 복수거래니까 위에 있는 복수거래라는 단추를 눌러서 여기다 입력합니다. 더치 커피. 엔터 치고 수량 300개. 단가 5,000원. 엔터 치고 자몽 원액 200개 만원. 엔터 치고 확인. 그러면 위에 금액이 올라가죠. 자, 코드는 공급받는 자죠. 커피랜드.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발급해야 되니까 여기 0번 입력하고 가야 돼요. 분계. 혼합분계 해야 되죠. 3번. 혼합분계. 자,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가 그대로 왔고 상품 매출 공급가액이 그대로 왔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다가 대금 중 1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3번 차변에 현금은 101번. 100만 원 1 플러스 엔터. 나머지는 잔액은 다음 달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매출금. 차변의 외상매출금이죠. 3번 차변의 108번 외상매출금. 나머지는 여기 빨간 글씨로 된 이 금액을 넣으면 돼요. 2850 플러스 2850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고칠 것이 혹시 없는지, 차대변의 합계는 딱 내가 맞게 입력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셔라. 그래서 확인이 됐으면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하는 메뉴로 가야 되죠.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1번이라는 2번이라는 곳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고, 자,
날짜가 7월 10일 거였어요. 그래서 7 엔터 10 엔터 아니 7 엔터 10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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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입니다. 자, 미전송 여기 위에 체크하시고 위에서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주고 세금계산서 양식 나오면 밑에서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전송하러 가는 게 이 아카데미 세금계산서라고 그랬죠. 전자세금계산서 여기 클릭하시고 로그인 단추 눌러주시고 이게 나오면 미전송 체크한 다음에 매출조회 하면 이렇게 조회가 된다. 그래서 이걸 전송하는 것을 발행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그래서 발행 단추 누르고 확인. 그러면 이것이 국세청에 발행이 됩니다. 닫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요 창에서도 이것도 한번 닫아주세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창으로 돌아오죠. 여기서 한번 여기 상단에 있는 조회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전자세금란 아까 비워놨던 곳 여기가 전자발행 이렇게 나타나는 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요게 4점짜리입니다. 작업하는 게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4점. 자, 우리가 이제 27회 기출문제는 제하고 같이 풀어보는데요. 이제 28회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풀고 제가 설명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만 제가 설명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뭐 질문 없으면 뭐 제가 다 설명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 27회는 우리가 같이 지금 다 풀어보지만 28회부터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같이 한번 질문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같이 풀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결산 처리에 대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시험 준비도 내일 좀 같이 해주시는데 결산 처리 수업 제가 시험 시간을 50분 잡았기 때문에 1시간 동안 봐야 될 거예요. 자,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